국민 경제 멘토 김경필이 알려주는 15억 자금 부자 현주씨의 돈 관리 습관. 인간의 욕망이란 나의 능력으로 갖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갖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지만 정작 그것을 언제든 가질 수 있게 되면 되레 흥미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명품으로 치장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현실은 그저 절망적인 것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작더라도 매일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미래는 희망적이다. 경제를 보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각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한마디로 얘기해 정보의 양 대신 정보를 해석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매일 기록하고 리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고 팩트체크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보다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무언가를 읽고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무언가를 감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 같다.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워낙 순식간에 이뤄지는 일이고 장면 전환도 빠르다 보니 책이나 신문과 비교해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 즉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많이 읽는다 해도 정작 생각하기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독서량이 줄었다고 해서 접하는 지식이나 정보의 양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흡수된 정보를 가지고서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다. 부자가 되기 위한 좋은 판단과 실행력 역시 정보의 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깊이에서 나온다. 기사 중에서는 사실을 보도하는 정보성 기사도 좋지만 그보다는 세계 경제의 흐름이나 변화를 알려주는 거시경제 관련 기사를 보는 것이 좋다. 사실 경제 기사를 6개월 정도 꾸준히 보다 보면 깨닫게 되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기사를 볼 때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경제 기사라는 것이 시간을 두고 반복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 기사에 나오는 용어나 기사 내용이 굉장히 새로운 것 같지만 가만 보면 결국 경기 순환이나 이슈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주식들이 모여있는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외국인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국내 주식을 사는 시기에는 주가가 오르다가 반대로 국내 주식을 팔고 달러로 다시 바꿔 빠져나가게 되면 급격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추세에서는 코스피가 약세를 면치 못한다. 이렇게 해외 자본인 달러의 수급에 따라 주가가 출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 국내 주식은 종목의 호재나 좋은 실적, 그 종목의 업황보다는 경기 변동이나 환율의 등락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주식시장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려면 먼저 경기의 변동, 환율의 변동과 같은 좀 더 거시적인 변화를 본 다음 세부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낫다. 현주 씨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소비 통제력의 비밀이란 안 쓰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선저축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내 손에 돈이 있으면 소비의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아예 내 손에서 돈을 없애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이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리가 소비 통제가 안 된다고 하는 진짜 이유는 쇼핑을 너무 자주 해서가 아니라 저축을 너무 안 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뭔가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느낌이 들지 않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축부터 하고 남은 돈으로 소비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소비와 관련해서 착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항상 투덜거리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착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 현대인은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싸면 사는 습관이 있다. 대폭 할인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비하는 습관은 오히려 돈을 모으는 데 방해가 된다. 이런 습관은 결국 불필요한 물건을 싸게 사들이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집에 쌓아두거나 안 해도 될 것, 안 먹어도 될 것을 과하게 더하는 결과를 낳는다. 즉 가성비 높은 소비가 아니라 한계 효용을 체감하는 소비인 셈이다. 현명한 소비를 위해 꼭 필요한 물건만 꼼꼼히 메모하고서 마트를 방문했지만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사은품을 준다거나 하나를 더 사면 할인을 해준다거나 상품권 증정 같은 이벤트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고민에 빠진다. 그리고 안 사면 손해가 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힌다. 꼭 필요했던 물건이 때마침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전혀 생각지도 않던 물건을 싸다는 이유로, 행사를 한다는 이유로 구입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입한 물건을 잘 쓰면 좋겠지만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3개 중 1개꼴로는 괜히 샀다가 되거나 음식이라면 더 이상 맛있지 않다가 되어버린다. 홈쇼핑 채널을 보다 보면 쇼핑 호스트가 가장 많이 쓰는 멘트가 마감 임박이다. 사람들은 이익보다는 손실에 더 민감하다 보니 물건을 구입해 좋은 혜택을 얻으라는 강조보다 마감되면 이 가격으로는 절대 사지 못하니 얼른 손해보지 말고 빨리 구매하라는 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말 필요한 물건을 못 사서 생기는 손실보다 싸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물건을 사서 입게 되는 손실이 더 크다. 따라서 현명한 소비는 가격이나 할인이 첫째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당장 쓸 데가 있는지 따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세상에 필요 없는 물건이 어디 있겠는가? 어떤 것이든 있으면 다 좋다. 하지만 그것이 돈을 주고 살 만큼 내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질문은 소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되어야 한다.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사는 경우 마음에 든다고 해서 덜컥 결제 버튼을 누르지 말고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하루 동안만 곰곰이 생각해보는 여유와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다음 정말 필요한 물건이라고 판단되면 그때 결제해도 늦지 않다.